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들으면서 잠깐 좀 들은 생각이, 저를 하고 컨택을 하시려고 보통은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컨택이 되잖아요, 강의들은. 근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출판사 대표님이 상암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전화번호를 드릴까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상암고등학교하고 연고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인터넷도 이렇게 서핑을 하시고 하시면서 구글링 하셔서 찾아봤나 봐요. 제가 도대체 연락을 어떻게 해야지 저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근데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를 올해 초에 막아버렸거든요. 여러 이유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있긴 한데 막혀 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포기하시는데 출판사에 전화하셔갖고 제 전화번호 따서 그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광이죠. 뭐 그렇게까지 제가 그럴 만한 혼자 생각을 한 게 주영준 출세했네. 이렇게까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주시고. 근데 이게 아까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마포구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드리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회사 처리를 해버리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개인정보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일요일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메일 보내드리면서 서류를 다 보내드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자다가 번떡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한 5시쯤에. 다 보냈는데 이거 스미싱인가? 저는 대표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전화만 받고서 서류를 다 준 거예요. 신분증까지.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대표님 중간에 고생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아니 이런 것도 필요하시냐. 강의하는데 이런 거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라서 그래요. 아니 학교 강의 저도 하는데 그렇게 디테일한 서류를 요구하진 않아요. 이제 개인정보를 가져가면 그것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갖고 이메일을 막 뒤적뒤적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대표님이 이메일을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잽싸게 취소를 했죠. 겁이 나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다 털리는 거 아닌가? 은행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부터. 이래서 스미싱인가? 그런데 걸리는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혼자 이제 5만 가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시까지 다 기다린다 마포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담당자를 찾고 싶다. 그랬더니 내선 전화가 막 한 4-5 군데 돌더니 기어이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해선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 연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포구청 사업으로 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학교에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훌륭한 도깨비란 모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됐고 행정실 선생님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이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대표님 성함하고 그래서 제 이름까지 확인해 주영준 강사가 와서 특강하기로 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를 확인을 해주셔서 다시 죄송한 마음에 이메일을 열고서 다시 이메일을 월요일 날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약간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 좀 대표님이 많이 하셔서 좀 감사드리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시간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좀 고민을 어제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은 애니어그램 관련된 강의가 들어오면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녀한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칠까? 얘를 좀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하고는 왜 대화가 안 통하지? 이 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러셔서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보통은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라 했는데 도깨비에서 주신 제목은 자녀 쪽보다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많이 이제 쓰이는 제목이긴 하거든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그래서 어머님들이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고 싶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물론 자녀가 적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때로는 비슷하게 보일 때 있잖아요. 내 자녀인지 적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 자신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를 이해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요. 자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거예요. 좀 드리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학생들의 학습 습관에 관련된 걸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유형 중에 7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한 8분, 6분 막 요래요. 짧으니까 좀 이따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디자인은 엉망이지만 내용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한번 보시고 그걸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기본 뭐라고 하나 프레임 정도를 알고 계셔야지 이걸 얻다가 걸쳐놔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를 듣고 뭐 그걸 암기하시면 되게 좀 시야가 좁아져요. 전체 틀을 좀 아시고 그다음에 나를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성격 유형 검사잖아요. 방금 제가 코치, 애니어그램 뭐 협회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 가면을 쓰고 또 목표한 바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주영준이라는 사람은 코치냐? 아빠냐? 너의 정체성은 어딨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받았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코칭하고 애니어그램 쪽에 좀 몰입하게 됐는데, 의외로 그 40대, 50대 이상의 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쫓기고 하다 보니까 벌써 40대, 50대, 60대가 이렇게 되셔갖고, 나는 도대체 누구였지? 나의 모습은 어떤 거였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애니어그램을 갖고서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자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자녀를 좀 이렇게, 표현이 죄송해요, 뜯어 고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우리 자녀 너무 속상해. 얘 성격을 어떻게 좀 사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되실까요? 보통 되세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린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참자기와 거짓자기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아기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엄마 아빠가 막 웃어준다는 거예요. 깨르르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엄마 아빠가 시큰둥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이가 어딜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반응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하고 하면서 나의 인격의 일정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거짓자기라고 해요.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이 하잖아요. 무의식 속으로 나를. 왜냐하면 아이도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웃어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해야지 아이도 먹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자꾸 찾아주려고 하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 20살 넘어가서 보통 저희가 검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요, 숨겨져 있던 게. 왜냐면 본성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감춰져 있던 아이의 모습이, 너 어렸을 때 애니어그램 검사했더니, 예를 들면 숫자로 얘기하거든요, 애니어그램은. 2번 유형이었던 것 같아. 근데 대학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예를 들면 8번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지? 애가 변했나? 가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제도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걸 유치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그 제도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의 역할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근데 부모님들 역시 안 되잖아요, 보통은 뜻대로. 왜냐하면 성격은 바뀌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바뀔 수 있다, 아니면 안 바뀐다? 이게 성격의 기준을 어디다 놓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좀 아카데믹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격은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 쪽에서는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에서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8까지 가는 거예요. 잘 안 바뀌는 거죠. 물론 그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러면 뭐를 바뀔 수 있냐? 평생 안 바뀌면. 근데 기준을 잠깐 달리 보면 자기의 성격 안에서 조금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성숙해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영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건강하게 약간씩 변화되는 거죠. 그걸 바뀐다고 우리가 이해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거고, 약간 학문적 기준으로 하면 성격은 아직은 안 바뀐다라는 게 보통은 정설이죠. 근데 그 안 바뀌는 성격을 바뀌려고 하니 아이하고 얼마나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아이도 내가 바뀌려고 그러면 안 바뀌고, 남편분도 바뀌려고 그러면 안 바뀌고, 상대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나도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나의 본질적인 성격은 어디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좀 진행을 할게요. 아하. 자, 아이가 다 경험해 보셨죠?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울죠. 태어나면서부터 슬픈 거죠.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영문도 모르고 얻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설정값 자체가 평생 고통, 시련, 고민, 불안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 앞으로 딱 출현을 했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맞는데 맞긴 맞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엄마를 제일 먼저 만나죠.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냐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또는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심리치료, 정신 상담을 받을 때 그 유명한 심리학자 누가 있죠? 그 유명하신 분? 프로이드 있잖아요. 그 정신분석학을 일가를 이루신 그들이 하는 게 그거 성인들의 심리 상담을 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아기로 돌아가서 그때 흔적을 찾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플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성인이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만큼 초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하고? 엄마라는 대상과의 관계. 정신분석의 일종에서는 그런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상은 엄마죠. 엄마하고 어떻게 펼쳐나가는. 근데 저렇게 아기 때 이론이 보통 나오고 성인,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저 이론이 그대로 접목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거든요. 성인 때까지. 아기 때 태어나니까 내가 배고프면 뭐가 와요? 엄마가 젖을 줘요. 내가 쉬마하려면 응아를 해. 그럼 엄마가 깨끗하게 치워줘.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걸 전능감이라고 그래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젖이 안 와. 알고 봤더니 내가 전능한 게 아니었어. 엄마가 주는 거였어. 그래서 엄마가 전능한 걸로 아는 거죠.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조금 더 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전능했나? 엄마도 전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크고 나니까 엄마도 원오브 댐이구나. 많은 엄마 중에 그냥 하나의 엄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위니컷이라는 양반이 한 표현이 있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좋은 엄마를 표현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위니컷이 얘기하는 게 저희끼리 말씀 나눠보면 완벽한 엄마가 존재했을까요? 완벽한 엄마는 존재하지도 않고 아이한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원하는 걸 15, 16이 됐는데 모든 걸 다 해줘. 이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거는 한번 퀘스천.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분리하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중고등학생들 되면 힘들죠, 부모님이.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EBS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틀려요. 실험을 했더니 부모들은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아이들을 배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잔소리를 안 해요. 그 아이를 조사를 했잖아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결이 틀린 거죠. 엄마는 안 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잔소리로 느끼는 거죠.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갭을 아이들은 줄일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작업을 오늘 좀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애니어그램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그 전에? 좀 제가 참고하게. 없으세요? MBTI하고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MBTI는 많이 아시잖아요. 보통 선호도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보통 선호도, 뭐 오른손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MBTI 전문가인데 전문가 교육 받으러 가면 그래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뭐 어느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선호하는 거. 애니어그램은 그쪽이 아니고, 애니어그램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 동기가 뭐냐, 이걸 좀 찾는 쪽에 있어요. 이 행동을 왜 하는지. 무의식은 우리가 보통 못하는 게 무의식이잖아요. 의식이 되면 그 순간 무의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론을 통해서 알고 나면,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거,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했던 게, 그 기저에,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서 볼이 훅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볼이 날아오는 순간 저 볼의 속력은 어떻게 되고 내가 왼쪽으로 몇 도 정도 피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상담학자인데 칼 로저스라는 분이 주창한 거예요. 자기 실현 경향성. 제가 매번 말씀드리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건강한 삶,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으로 입증도 됐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자기 공부한다고 하기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아이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좀 있어요. 코칭을 하다 보면 그런 믿음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죠. 진실로. 근데 그게 전달이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하물며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니, 물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라는, 엄마는 너를 믿어. 지금 당장 중간고사는 좀 부족했지만 나는 너를 믿어라는 것. 아까 EBS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고등학교에 30 몇 개인가 학교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부모한테 원하는 거는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날 믿어주고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 그게 1순위예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들 믿죠. 제가 우리 아들 안 믿겠어요. 잘할 수 진심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애들도 알거든요. 애들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 이제 코치들은 훈련을 해요. 코치들이라고 되겠어요? 오늘 처음 만난, 얘는 죄송한데 클라이언트야. 오늘 처음 만나갖고 한 10분 동안 라포 영서 이렇게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 했는데 그 순간, 이 어머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올라오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훈련하고 계속 재교육받고 실제로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시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 도구들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드릴게요. 지금 10시 반. 저희가 12시까지거든요.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는 최고의 명강의는 제 시간에 최고의 명강의는 슈강이랍니다. 슈강. 교수님이 제끼는 거. 근데 한 번 하는 강의니 제가 슈강은 할 수 없으니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는 조금 일찍 끝내주는 거.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강의 중에 하나가 정시에 끝내는 거. 더 나쁜 강의 종쳤는데 계속하고 있는 강의. 집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40분 정도에, 11시 40분 정도에, 그 대신 쉬는 시간은 없이 11시 40분 정도에 마무리하고 질문 좀 받고 하면
제 생각은 뭐 40분, 50분 사이에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요. 9개예요. 그리고 옆에 원도 있고 자세히 보시면 3번, 6번, 9번 연결된 삼각형이 있고 나머지 번호가 연결된 별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도형들이 애니어그램 심심해서 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내가 몇 번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혹시 그냥 잠깐 손만 들어 주실래요? 제가 그 비는 유형 좀 확인하려고. 혹시 1번 유형 나오신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개수가 제일 많은 거. 네네네네. 제일 많은 거. 근데 그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좀 다시 설문을 본 다음에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예, 가까운 것. 그 두 개만 보셔갖고 두 개 중에 좀 가까운 것. 원래는 분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 뭐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고서. 1번은 아직 없으세요? 나오셨다. 2번 혹시 나오셨어요? 예. 3번 계세요? 4번. 5번. 5번이 안 계시네. 5번. 6번 계세요? 6번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런. 7번 계세요? 안 계시네. 8번, 네. 9번 있으세요? 9번 없으시구나. 일단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녀 부분을 제가 하진 않지만 그 책을 참고하려면 만약에 지금 6번이 많으시니까 6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번 주변에 연결된 선이 몇 개 있어요? 원으로 보면 두 개인데 이게 그 도형으로 보면 더 연결이 많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게 몇 개 있을까요? 4개. 예. 6번 장 옆에 5하고 7 연결돼 있고요. 6번에서 그렇죠. 9하고 3으로도 연결돼 있어요.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 번호가 6번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7번하고 5번을 할 때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9번하고 3번을 할 때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9개 중에 5개 이상은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의 날개라는 게 그 옆에 거를 말하는 그렇죠. 이렇게 또 예습까지 해오셨네. 날개는 양 옆에 걸 얘기해요. 6번이면 7번이나 5번 중에 하나. 그 중에서 높은 번호를 날개라고 얘기해요. 날개가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고. 요 뒤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 나오니까 그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그냥 패스할게요. 뭘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 기계적으로 쭉 훑고 넘어가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동기라는 게 애니어그램은 그 역동이 있어요. 그 내부적 관계. 아까도 6번이 4개의 다른 번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 틀은 힘, 에너지의 중심으로 3개씩 묶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같은 패밀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때 각 개인이 어떠한 에너지 중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이거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힘의 중심, 에너지의 중심이. 이걸 통해서 성격 유형 구분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개로 나누는데 애니어그램은 제가 뭐 기원을 다 얘기할 거리는 아닌데 지금 추정컨대 기원전 한 2000년, 4000년 전 얘기가 있어요. 설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MBTI는 1940년대인가? 그 즈음에 버크만도 그 즈음에 MBTI의 M과 B가 뭔지 아실까요? 곁다리 얘기인데. 그렇죠. 이래서 어디 가서 잘못 설프면 큰일 나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많이 따요. 그래서 마이어하고 브릭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엄마가 좀 뒤에 있어요. 얘들은 그런
그게 없나 봐요. 저희 같으면 엄마를 앞에 놓을 텐데 뒤에 있는 B, 브릭스가 엄마고 앞에 있는 M, 마이어스가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MBTI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100년도 안 된 거죠. 근데 그걸 갖고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애니어그램은 기원전부터 있어서 가치가 높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원이 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영성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리고 목사님들 쪽에서 애니어그램 연구를 또 많이 하세요. 종교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쪽에서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그 사람의 신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가슴, 장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요. 자, 이해하기 쉽게 머리는 당연히 생각이 많겠죠. 그래서 머리형은 사고 중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게요. 애들이 5, 6, 7번 유형들이 머리형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사고 중심. 가슴형은 좀 언뜻 봐도 좀 따뜻한 느낌? 감정 중심. 여기 하트 있잖아요, 가슴에. 그래서 2, 3, 4. 이런 걸 가슴형, 감정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형은 오늘 소화 좀 시켜볼까 그러면 소화가 자동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불수의근이 움직이는 거라서 역동적이죠. 장형은 본능 중심이라서 8번, 9번, 1번. 왜 1, 2, 3, 4,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안 했냐? 뭐 있겠죠, 이유가. 그래서 2번부터 보통 움직여요. 2, 3, 4, 5, 6, 7, 8, 9, 2라고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세 개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애니어그램 강의하는 데서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서 제 나름대로 강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고 실제로 적용하시기 쉽게. 가슴형의 특징. 자, 가슴부터 할 거예요. 2, 3, 4, 5, 6, 7, 8, 9, 1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가슴형은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요. 감정 중심입니다. 감정. 예, 감성이 아니고 저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셀프 이미지예요. 2, 3,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는 2, 3, 4가 내 옆에 있거나 아까 화살표가 연결됐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2, 3,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손상될 때 수치심이라는 기본 정서.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포인트 하나 있고 기본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남한테 어떻게 보이냐, 그 어떻게가 틀린 거예요. 2, 3, 4가.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의 이미지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러실까요? 2번. 아까 어머님 계셨는데. 그냥 큰 틀에서 러프하게 말씀드릴 때. 3번 유형은 그 셀프 이미지가 다른 거죠. 3번은 능력자로 비춰줘야 돼요. 뭐래도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저 사람은 최고야. 매력적이고 능력 있고 역량이 뛰어나.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4번 유형은 아주 섬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난 좀 특별해.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저쪽에 천상계에 있는 느낌? 나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셀프 이미지로 갖고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봐주기를. 근데 남들이 셋 다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치심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디테일은 약간 틀려요. 예를 들면 4번 내 주변에 뭐 지인들이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안 보는데 그러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디테일하게 해석할 때는 다르니까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 나의 특별함을 알겠어? 나는 그냥 그대로 특별한 존재야 라고 가실 수도 있다는. 이게 프로파일을 보여야 돼요. 그런 디테일한 해석들은. 근데 기본 틀이 요렇다. 그리고 하나 가운데 있는 이 3번 유형이 하다 보면 가운데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감정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감정하고 좀 거리가 먼데?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3번에 해당되는 분들. 근데 그것도 역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결과만. 왜냐면 안 그러면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야 나는 아닌데? 왜 나는 감정 유형? 난 사고 유형 아닌 것 같은데 왜 난 사고 유형이나 나왔지? 이럴 수 있는데 3번이 그래요. 감정은 약간 멀리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리형, 사고 중심. 생각이 많은 거죠. 왜 생각이 많니? 하고 봤더니 세상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 불안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기본 정서는 공포, 불안. 제가 슬러시 친 이유는 심리학 쪽에서는 공포하고 불안을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 연결되는 건 약간 조작적 정의가 좀 있어갖고 그냥 공포, 불안 이렇게 퉁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5번, 6번, 7번이 각각 다른 어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 불안 속에서 365일을. 그럼 5번은 그걸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 지적인 탐색을 해요. 되게 많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 뭐 책이라든가 요즘 이제 구글링 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죠. 저 사람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글링을 하거나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적으로 파고들어서 저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6번은 불안하죠. 그래서 자꾸 찾아요. 뭔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거. 뭐 기댈 누구를 찾든가 어떤 상황을 그렇게 만들든가 계속 아까 6번 많으셨구나. 6번한테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6번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을 달고 살아요. 아까 근데 저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날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가운데 낀 유형 그거하고 좀 멀어질 수 있다며 6번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치이면은 그냥 버리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녁에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러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어디로 가냐면 술집으로 가요. 일단 소주 한 잔 먹고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시간 어떻게 모면하고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쳐버려. 아니면 자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너무 힘들어.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좀 생각 좀 하자고 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6번에 좀 그런 약간 다르게 방법이 좀 표출되고 7번도 불안 공포 있죠. 벗어나려고 7번은 약간 즐거움을 찾아요. 행복하고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요. 이제 굳이 아이들 얘기는 오늘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7번이라면 7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재미예요. 재미. 학생들은. 이건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예요. 어디 텍스트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수백 명을 애니어그램 갖고 상담을 1000명은 안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학습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7번에서 재미. 선생님 재밌어야 돼요. 공부도 재밌으면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근데 재미없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걸 찾아 나가요. 그래서 뭘 벗어나기 위해서?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요거 그냥 퉁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을 자꾸 찾아 즐거운 걸 찾았어. 그러면 행복하디? 더 이상 극락의 즐거움을 찾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못 찾거든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불안을 극복해서 안전한 걸 찾아. 그럼 거기 가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확실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불안이 와요. 그러면 성인들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걸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형, 본능 중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 나를 구분하여 지키려는 영역. 이쪽은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어떤 영역. 이걸 하기 위해서 투쟁이라는 단어 약간 애니어그램 하다 보면 과격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되고. 그래서 투쟁하며 살아간다. 타인이 자신의 경계를 침입하거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받는다 이거죠. 못 참죠. 어디를 그 영역은 다양하게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 또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면 그 역할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업무 역할일 수도 있고 영역이라는 거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8번 보호해야죠. 8번은 9개 유형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유형이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왜 웃으세요, 어머니? 8번이시죠? 회장님이세요? 거봐, 회장님. 8번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내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면 그 영역 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거 누가 여기를 건드려 감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8번이라고 하니까 얘기 조금 살이 붙는데 하게 되면은 그 분노를 못 참죠. 어디를 이거 도깨비는 우리의 영역 이쪽 다른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8번의 그런 강함들 에너지가 제일 강해요. 그 대신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내 살을 뭐라고 하나 띄어내서라도 굉장히 모든 걸 다 주죠. 모든 걸 진짜로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주세요. 근데 바운더리 밖에 있는데 부딪혀. 우리가 농담이에요. 이건 다 성인들, 어머니들이시니까 농담삼아 말씀드리고. 그래서 8번하고 싸우지 말아라. 우스갯소리라고.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라.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8번도 천적은 있어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게 천적이 아니잖아요, 천적은. 8번도 천적이 있긴 한데, 천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붙인 거예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강함이 있다. 그래서 내 영역 안에서는 나를 희생하면서도 그걸 챙겨줘요. 정의 이런 거, 정의의 사도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저 아는 8번 선생님은 여자분이신데, 어디에 가다 밤에, 요즘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잖아요. 저 골목 어두침침한 데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거 딱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8번을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 보는 순간 보니까 거기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갔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전혀 없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 근데 그래도 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걸 어떻게 그냥 놔둬. 가서 얘기해야지. 그게 8번의 굉장히 강한 에너지 힘이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안 계셨는데 9번은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어요. 다 아우르는. 그래서 평화로운 게 좋은 거예요. 어디가? 내 경계 안이. 그래서 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거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가 양보를 많이 해요. 왜? 내 경계를 위해서. 근데 경계 밖은 out of sight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 경계 안에 거. 별명이 9번은 천사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천사표. 성불했다고 해요. 옆에 9번이 있으면 그냥 뭐 성불 한 분. 죄송한데 저 자켓 좀 벗어도 될까요? 땀이 나갖고. 아니 아까는 선선했는데 어머님들의 열기가 저한테 점점 올라가시니까 저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번으로 넘어가면 1번은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완벽한 걸 추구해요. 여기 틀에 딱 맞게. 이게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별명이 완벽주의자 이런 게 있어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조직을 지키기 위한 뭐 규칙, 뭐 법규 이런 거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 안에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더라. 근데 그런 게 분노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8번 분들이 9번은 분노를 여긴 약간 달라요. 9번 분노를 거의 못 느껴요. 언제 별명이 천사인데 뭐 언제 분노하겠어요? 하긴 해요. 9번도 사람인데 왜 안 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그런 거 1번은 의도적으로 분노를 좀 눌러요. 약간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건 1번 말씀드릴 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분노를 표현하는 게. 어쨌든 가슴형 2, 3, 4는 뭐가 중요하다? 감정형 셀프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게 손상을 받을 때 수치심. 그리고 사고형은 항상 그렇죠. 머리형 불안하죠. 불안하고 공포 불안을 기본 정서로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장형 이 사람들은 어떤 영역 경계가 중요한데 그게 훼손됐을 때 분노로 표출된다. 근데 표출되는 양식은 약간 다르다. 각자. 그런 정도로 큰 줄기를 잡아드렸어요. 이걸 갖고서 이제 각 유형들한테 이렇게 퍼뜨리면은 거기에 또 논리적으로 꼭 논리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없던 게 생겨났어요. 이 도형에서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도형과? 그쵸. 예. 화살표가 생겨났어요. 궁금하시죠? 화살표. 궁금하실 것 같은데. 5번이시지 않으셨어요? 예. 네.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5번들은 좀 궁금해 하거든요. 궁금해 개념이 약간 틀려요. 7번 아까 안 계셨는데 7번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7번도. 근데 약간 다른 호기심. 5번의 호기심과 7번의 호기심이 약간 틀려요. 자, 어쨌든 화살표가 있잖아요. 연결된 거 좀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6번이 많으니까 6번 화살표 갖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번호를 보나 화살표가 오는 게 있고 화살표가 가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건데 그 화살표, 그러니까 뭔가를 나한테 주는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내 거 뺏어가는 놈은 나쁜 놈. 나한테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6번 입장에서는 9번이 나한테 화살표 뭔가를 주고 있으니까 아, 좋은 사람. 그래서 이쪽을 통합 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번이 건강할 때는 9번의 장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면 9번의 장점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계속 펴져요. 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럴 때는 어쨌든 에너지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조금 올라가려면 뭔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쪽 방향이 이 화살표를 받는 쪽이다. 6번이면 나중에 9번의 장점을 설명할 때, 아, 내가 그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9번 아까 평화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9번이 평화주의자 천사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6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여유 있게 보는 9번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 효과적이라는 거죠, 좀. 그런데 그럼 어떤 모습이 나한테 불안하냐? 6번이 3번. 이제 뺏기는 거죠. 3번으로 갈 땐 단점을 보는 거죠.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3번의 단점이 나한테 과하게 나타날 때 목표를 위해 아까 능력자라고 했잖아요. 능력자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걱정을 안 하게 해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능력자도.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6번이 그런 거예요. 막 쫓기고 뭘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막 거기에 강박을 갖고 있으면 아까처럼 공이 날아오는 걸 인식하듯이 인식하는 거죠. 나를. 내가 요즘 건강하지 않나?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행동을. 자녀하고 관계라든가, 뭐 남편분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조금,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강의 시간에 언급을 안 할 거예요. 보통은 다 수평적 관계예요. MBTI도 수평적 관계고, 1, 2, 3, 4, 5, 6, 7, 8, 9도 다 수평적 관계거든요. 수직적, 즉, 농도가 있질 않아요. 유일하게 농도가 있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에요. 저희는 안 하는데 책에 보면 그걸 3단계로 제가 간단히 써놨어요. 각 유형별로. 근데 실제로는 9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6번 안에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레벨이 있어요. 건강할 때와 불건강할 때. 1번으로 가도 건강할 때하고 불건강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유형이 많겠어요. 날개 따로 있지, 통합 있지, 각 유형별로 뭐 1단계, 레벨 1, 레벨 9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도 책도 쓰고 지금도 막 연구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어쨌든 그걸 찾기는 어려우니 찾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통합이나 분열 방향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나의 컨디션을 때로는 이거 자녀한테 적용시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간이 검사를 했더니 뭐 6번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3번의 불건강한 모습 단점이 나타나면 얘가 요즘 마음이 뭐가 좀 문제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걸 좀 캐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장점에, 그러니까 통합 방향의 장점이 나오면은,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뭐, 언뜻 보기는 힘들어 보여도 잘 극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실제로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6번이 많으셨고, 6번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번호 보실 때, 그래서 지금 나는 1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는 쪽, 7번의 장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건강한 방향인 거고, 뺏어가니까 4번의 단점을 보시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의 단점이 나타날 때, 내가 좀 불건강하구나, 요즘. 마음이. 하고 한번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고 뒤로 넘어가면 계속 화살표 제가 띄워놨어요. 억지로. 이거 처음 보시면 자꾸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게 띄워놨으니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애니어그램 지금 가장 브랜드가 있는 게 저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 쪽을 많이 하고 영성 연구회 이런 데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부님들 위주로 구성된 그쪽엔 이걸 진짜 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찌됐든 거기서 나오는 프로파일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번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분의 누군지 개인정보를 일단 지웠죠, 제가. 이분의 기본 성격 유형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성격 유형보다 다 그래요. MBTI도 마찬가지고 버크만도 단정을 잘 안 해요. 3번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3번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3번이야 라고 단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옆에 2하고 4가 있는데 2가 좀 높잖아요. 그럼 이걸 날개. 내가 성격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먼 걸 들면 더 힘들잖아요. 옆에 걸 갖고서 내가 좀 성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큰 거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저라고 그러면 저의 모습 중에서는 기본 유형이 나는 4번에 가깝지만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5번도 높잖아요. 5번에 대한 얘기를 하면 5번인 것도 같아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나의 인격체는 9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번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걸 기본 유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유형으로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아까 블랑거를 안 했었는데 위기 상황, 외부의 반응이 올 때 아까 무의식적인 원인, 동기라고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끔 할 때는 기본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5가 나타나질 않고 3의 모습이.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MBTI는 평소 생활에서 많이 캐치를 하고 애니어그램은 특정 상황에서 찾기가 좀 편해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잘 다스리려고 해도 일반인 물론 성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다스려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 빵 터지면 저의 본능적이 푹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인식을 해요. 저는 이거 나의 불건강한 모습 동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아는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면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자꾸 죽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인식은 하죠.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요. 명상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캄다운 돼야지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죠.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급격한 일. 어쨌든 이렇게 다 갖고 있다. 우리 아이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외적으로 봤을 때 무의식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A라는 친구를 봤을 때 A는 나하고 만났을 때 보니까 5번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5번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다. 2번부터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2번부터 쭉 하고 뒤에 시간이 보통 안 남거든요. 남으면 제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팁을 간단히 좀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진행되는 순서는 2번은 좀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라서 강점하고 약점,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고 2번 유형의 부모가 아이한테 원하는 것, 요건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있고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의 강점과 부모로서 조금 더 좋게 좋은 부모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강점부터. 아까 포인트가 셀프 이미지였잖아요. 2번. 착하고 좋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주기. 얼마나 거기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언어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예요. 마음 따뜻하고 친절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잘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유형도 뭐 4번도 그러긴 한데 2번도 저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뭐 우리 반려견, 강아지, 뭐 꽃 이런 것들. 남한테 공감 잘해주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봐주겠지. 근데 강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의식적으로 그 뭐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실제로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약점은 의식을 하겠죠. 아까 셀프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하죠.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노,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남한테 역시 부탁을 잘 못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요 정도 선에서 좀 멈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주 약점은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평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점은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오늘 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8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지도자니까. 근데 원인이 틀린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리더잖아요.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건강하지 못할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2번은 저 통제가 그런 원인이 아니라, 동기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도 주고 이렇게 베풀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상대가 나한테, 특히 자녀한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녀한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게, 그런 의미의 통제인 거죠. 그런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의. 질투는 이제 삼자관계에서. 이런 것도 재밌거든. 질투와 시기심의 차이. 틀리거든요, 용어가. 어쨌든 시간이 많으면 막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이번 유형의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건 이번의 좋은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고 사력 있고 남을 잘 돌봐주고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또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개코나 너무 많이 손해를 봐. 남한테 이렇게 퍼주기만 했더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안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이성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요거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근데 그렇게 아이가 실제로 행동을 하잖아요? 반대로? 그럼 불편해요. 어머님은 2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래도 애가 남도 잘 챙겨주고 해야지. 왜 자기만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히 아이 말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칭찬 잘해줘요. 격려 잘해주고, 관계 중요하죠. 기저에 셀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의식하고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가 나를 사랑스러운 엄마로 봐주겠지, 이렇게 하고 하진 않죠, 부모님들이. 근데 무의식적 기저에 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거 생각하고 사력 있게 챙겨주고 다 해요. 근데 나는 안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 이제 번역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나는 이게 잘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 책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요즘 그렇게 건강하지 않구나. 이 중에 그래도 몇 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요즘 전혀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대신해서, 이거 대리만족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용도로 의도적인 칭찬을 하지 말고, 원래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장점으로 있는 2번이니 건강할 때처럼 진심을 다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면서 무엇을 주려할 때 조심한다. 기브 앤 테이크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좀 불건강하구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뭘 받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 아이들은 기똥차요. 엄마 생일날 멀찌그머니 와갖고 이쁜 선물해주고 그냥 안 주죠. 툭 주는 성격도 있어. 왜냐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은 이쁘게 해서 우리 엄마 생일 선물 때. 근데 내 생일인데 엄마가, 애들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쌩 깠어.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할 때 내가 주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냐면 난 사랑스러운 존재고 사랑을 주는 존재니까. 근데 사람이 항상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이렇게 챙겨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이걸 줬으니까 하고 단서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느껴질 땐 내가 건강에 대한 거 한번 체크해 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아이를 챙기겠어요. 그러니 옆에서 그냥 붙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혼자 즐기는 법. 왜냐하면 이번 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존적인 면이 있거든요. 2번이신 어머님들 자꾸 아이한테도 때로는 의존을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엄마 그만 좀 해,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혼자서 좀 할 수 있는, 어디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아이도 다른 유형이잖아요. 아이하고 코드가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스킨십 불편한데 이번 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은 분들이 스킨십을 좋아하세요. 그 아이하고 하면 이제 손잡고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만약에 남학생이면 아 진짜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을 같이 잡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아 우리 엄마 제발 좀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거죠. 획일적인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도 그래서 아시면서 이번에 이런 특징이 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3번 유형은 성취자,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취 욕구 굉장히 강하고 목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목표를 성취해야 되니까 당연히 처리가 효율적이죠. 그런 게 배어 있어요. 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조직 커뮤니티에서나 그런 게 있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시고 멋있고 세련되세요. 옷 입는 것도 센스 있게 옷도 입으시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이게 반대로 단순해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나타날 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이게 이제 아이한테 투사가 됐을 때는 아이가 이제 힘들죠. 아이도 같이 3번일 때 상관이 없어요. 이건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학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3번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좋거나 같이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뭐 공부가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옆에서 엄마가 건강이 최고니까 편하게 해요. 엄마는 네가 성적 안 나와도 그 말이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난 공부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저한테 이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3번이 강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은 생각보다 대놓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 상담하고 그러면 코칭할 때 보면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1시간 딱 끝나고 날 때 어떤 게 좀 느낌이 있니?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 경험들, 아이들은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인 경우도 꽤 많이,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3번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이가 할 때는 그럼 지지해주고 푸시를 해줘야지. 어머님, 아버님 뭐 틀린 거잖아요. 다름이죠. 근데 아이는 게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릴렉스하게 풀어주니까 내가 좀 뭘 하려고 할 때 나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나친 간섭은, 이건 이제 자녀 편에 나오는 건데, 지나친 간섭은 아이들이 싫어해요. 공부하는데 와갖고 조용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번은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다 공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이 깔려 있어야죠. 근데 운동일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영역은 다 틀린 거예요. 난 연예인이 되고 싶어. 다 다르게.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공부 열심히 하는데 힘들지. 과일 좀 먹고 할래. 아주 딱 싫어하죠. 놔둬야 돼요. 그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엄마가 내 흐름을 깨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말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거든요. 사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이는. 근데 엄마는 이제 또 가서 말 걸고 이러면 그건 이제 자녀들 저기 나와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거기 설명 다 돼 있어요. 유튜브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오셔갖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구독자가 열 몇 분이에요. 지난번에 다른 학교에서 특강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었는데 내친 김에 그냥 하자. 그래갖고 PD한테 부탁을 하려다가 지금은 그럴 정도로 뭐 돈을 쓰고 할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찍어서 지금 이거 찍는 것도 거기에 몇 개든 편집해서 그냥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복습하시라고. 그래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유형의 부모, 유행에 민감, 정직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있죠, 약점. 그 기회, 이거 너무 표현이 무섭죠. 섬뜩한데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수단을 약간 뒤로 미루는 경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올림픽 정신 중에 우리 어릴 때 주집 받은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뭐 이런 3번이 제일 싫어하는. 내가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갔으면 금운동 금은 따야지라는 3번이 강렬한 게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동기가 돼요. 자녀분이 만약에 3번이 있으면 3번 아이들 코칭하다 보면 자기가 선의의 경쟁자를 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 똑똑하다는 표현보다도 하여튼 지혜로운 거죠. 자기의 성향을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그래서 누구 타겟으로 해놓고 경쟁 상대 바꿔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친구도 보면 멋지더라고요. 그건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다. 감정 표현 인색 아까 말씀드렸죠? 3번도 이렇게 눌러요. 가운데 2, 3, 4 가운데로 해서 아이한테 원하는 거 이런 완벽한 외모, 신체 조건 또는 성적, 인기, 능력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강점, 동기부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한테 그런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열정적이죠. 목표에 대해서. 그 실제로도 안내를 해주죠. 솔루션, 해결책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건 아이하고 교감이 잘 됐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실제적인 방법 안내하고 그러면 아이한테는 다 그냥 잔소리, 간섭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적응력이 뛰어나고 매력이 넘치는 멋진 부모로 아이한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이제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불건강할 때 이렇게 목표 세우고 너무 몰아붙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어떤 아이를 상담하는데 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언뜻 보면 부모님이 강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부모님 코칭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도 받은 거거든요. 우리 대상관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프로이드가 한 것 중에 유명한 뭐 자아, 초자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초자아는 어떤 도덕적 규범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좋은 거.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냐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생겨나는 거죠. 성장하면서 영향을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한테 받는 거죠. 그 부모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그 부모한테 받고. 그래서 같이 다 상담을 하고 할 때가 좀 필요하죠, 실제로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다. 왜? 막 능력자라고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했어라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아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다른 사람은 좀 둘째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번 이렇게 학생들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누가 3번이야. 근데 왜 수학 1등을 했어? 영준아 나와서 일로 와봐. 영준이가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에 수학 100점 1등을 했어 하고 다 같이 박수. 그럼 3번은 좋아해요. 근데 5번을 불러놓고 나와갖고 영준아 나와봐. 영준이가 5번인데 이번에 수학 만점 받았어. 박수 이러면 아이씨 그냥 냅두지. 왜 나를 무대 한가운데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불편해요. 남들 앞에 시선을 받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도 그런 코드를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4번 유형 예술가. 섬세하죠, 굉장히. 여기에 이름은 이 별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별명은 연구하는 단체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근데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고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특징들을 요거는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 기준으로 예술가라고 해놓은 거고요. 애니어그램을 만약에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애니어그램 교과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좀 두꺼워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되게. 거기에 저자가 리소하고 허드슨이라는 분인데 리소는 수도사이셨어요. 돌아가셨고 이제 허드슨이 작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좀 다시 애니어그램을 재정립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예술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개인주의자 이런 표현을 써요. 나쁜 의미의 개인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와전될까봐 지금 교육연구소에 약간 표현을 바꾼 거예요. 어쨌든 곧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려워요. 책이 두껍고 어려워요. 자,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요. 예술가적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아주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똑같이 힘든 사람이나 동물에 관심,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마음을 잘 파악하고 직관 발달, 상대방 마음을 잘 이해해요. 약점은 그 감정적이다 보니까 변덕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복이 있을 때가 있고 약간 우울증 이런 게 좀 표출될 때가 있고 해요. 이제 다른 유형도 우울증이 나올 수 있는데 4번은 감성의 풍부함 때문에 우울증이 약간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하고 지금 이제 친한 4번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때문에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빨리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찾아서 병원도 갔었고 상담도 받고 해서 일상생활 아주 왕성하게 지금 사업도 하고 계세요.
단조로운 거 싫어하고 시기와 질투 이런 거는 이제 적어도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없는 걸 제가 갖고 저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럼 그냥 내게 소중하면 되는데 저것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죠. 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친구가 뭐 아이패드 새로운 버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는 거. 유난히 갖고 싶은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4번들은 그분들은 이제 대인관계 5번하고 4번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이제 절친들이 몇 명 있죠. 폭넓게 막 이런 거보다는 절친들이 좀 있고 많이 어울리고 나면 에너지 소비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5번이 좀 특히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심하고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정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4번한테는 감정 아주 섬세해서 특별하죠. 굉장히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자녀들 얘기를 제가 따로 못 드리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이제 학생들과 특강을 하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그냥 관점 전환 차원에서 그때 이제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그룹 모둠으로 다 짜갖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 비 오니까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6번 많으시니까 6번 걱정부터 앞서죠. 그래서 걱정이 앞선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걱정이 앞선다는 거는 플랜 ABC가 쭈루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유비무환 이수신 장군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6번. 그래서 그 대책이 세우면 머릿속에 짜라락 해갖고 뭐 엄마한테 전화한다? 누구한테 우산을 빌린다? 뭐 편의점에서 7번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즐거움. 이야 비가 온다. 그냥 뭐 이유도 없죠. 튀어나가는 거죠. 비 오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한테 물어봤어요. 4번 친구가 한 명 있었길래 여학생인데 비가 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했더니 빗물 냄새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게 4번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그 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에이 야 뭐 하고 소리 지르고 뭐 그래서 애들 다시 다운 시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는 이유는 하여튼 그 얘기를 떠나서 4번의 아이가 그런 정서 감수성을 느끼는 거는 저도 애니어그램을 저도 안 했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얘?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했을 수도 있죠. 저도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특징이 있다. 부모의 강점은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심하게 감정에 반응한다. 근데 이게 약간 과하거나 포인트가 좀 안 맞을 때는 상대방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상대의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역할에 온 마음을 다 하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지지해주고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이들은 아이에게 여유를 준다. 이렇게 좀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울할 때 아까 개인주의적 리스 오더슨 책에는 개인주의자 이렇게 평가한다고도 했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는 걸 경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번에 아는 그 선생님은 이제 친한 후배라서 그냥 이제 사례를 드는 건데 본인이 이걸 인식을 해요.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감정이 올라가면 본인이 자꾸 내 감정이 너무 이렇게 튀어 올라갔구나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쉬어요. 가끔 이제 전화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걸 해. 집에 가서 여자 선생님인데 펑펑 우는 날도 있다고. 전화 와서 오빠 너무 힘들었어 오늘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고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예민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조율을 하는 게 좋다. 요런 거 있죠. 아이를 대할 때 이상화 평가자라는데 우리 애가 최고야 하고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못하는 이 극적 그런 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딱 느껴질 때는 의식을 하셔야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거는 뭐 나는 특별하니까 이럴 수 있죠. 더 잘 키운다고. 그 실제로 잘 키워요. 섬세하게. 그 섬세함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4번이 혹시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나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풍선 다루듯이 소중하게. 그게 성인은 본인이 알잖아요. 그나마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섬세함이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그럼 아이가 인식을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고 있구나 라는 거. 4번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오잖아요. 근데 아까 비가 와. 학교 정문에 있다가 그냥 학교 안 갈 수도 있어요. 집에 가버려. 난리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냥 그 감성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가 땡땡이에 가고 뭐 못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학교 가기 싫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때 부모님이 이걸 알고 있다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죠. 우리 아이가.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미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하고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아는 모 교수님도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까. 그리고 낮에 식사를 가서 낮술 한 잔 드시고 와인 한 잔 하시고 다시 들어와 학교에 와갖고 다시 그러니까 본인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살아나가시면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5번 사색가. 지적 호기심 많고 생각이 엄청 많죠. 독서 좋아하고 직관, 통찰력, 논리적, 관심 분야에 굉장히 파고 들어가죠. 전문 분야를 되게 많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려니 남을 만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교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밖에서 어떤 걸 하고 오시면 아마 5번 어머님 계시면은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잖아요. 이건 이제 듣기만 하는 모임이랑 좀 다르긴 한데 같이 대화하는 모임이 있고 가면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쉬셔야 돼요. 에너지를 좀 충전을 시켜야 돼요. 본인들이 아시더라고요. 에너지가 한정돼 있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에너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남자 선생님은 5번이신데 코로나에 걸리셨거든요. 코로나 한참 극성기 때. 어떠셨어요? 5번이세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안 아프셨냐 했더니 아픈데,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팠다는데 아무도 날 안 건진다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가면 때 되면 밥 집어주고, 그때 격리했었잖아요. 3일인가 뭐. 아무도 날 안 건드니까 막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 내면서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5번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감정 표현이 좀 5번은 적어요. 감정하고 좀 멀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감정이 풍부한 감정형인데 엄마가 5번이시면은 의도적으로라도 감정 표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을 거꾸로 해서 5번 아이가 있어요. 5번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이거 저거 할래? 그러면 좋아. 그럼 엄마가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네 의견을 똑바로 얘기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자기는 최대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5번 입장에선. 나 좋아 정도가 이런 게 약하니까 자기 때는 정말 좋다는 얘기를 한 건데 빼면 그게 피드백이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죠. 너는 왜 네 생각을 명확히 표시를 안 하고 그렇게 흐느적거리듯이 좋다는 표에 치시야 싫다는 표시야 뭐.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아이들을 대할 때도 도움이 되시죠. 5번 어머님들 실천력 부족하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더 하는 거죠. 이걸 갖고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잠깐만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준비하고 더 탐색하고 이런 게 있어요. 행동이 약간 한 템포 늦다. 5번 유형의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요렇다. 이거는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관심사 공유. 지적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뭐 아이하고 이제 뭐 대공룡 시대 탐사 가자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거기다가 지적인 걸 쏟아붓기도 하는데 그때 아이하고 눈높이 안 맞으면 힘들죠.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러는데. 근데 그런 지식과 관련된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5번도 호기심 많잖아요. 아까 7번도 호기심 많다고 했잖아요. 다른 의미의 호기심이에요.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일이 간섭 잘 안 해요. 5번들은. 약간 표현이 오해할 수 있지. 약간 드라이한 게 있어갖고 성향이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못하면 약간 삐그덕거릴 수 있죠. 관계가. 썰렁한 유머. 유머를 안 하면 좋은데 썰렁한 유머를 또 해요. 아이하고 할 때. 근데 아이가 코드가 맞으면 그게 또 긍정적. 나름대로 엄마나 아빠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아이들도 알죠. 그래서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되게 아는 게 많죠. 뭐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더 좋은 부모. 자기 일에 몰두해서 아이 일정을 놓치면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중요한 모임이었어. 근데 다른 일에 빠져 있으면 이걸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깜빡했네 뭐 이럴 수 있는. 깜빡했네가 다른 번호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틀리죠, 원인이. 이렇게 스스로 내향적인 거, 5번 좀 내향적인 면이 있죠. 사교적인 활동, 아이가 예를 들어 외향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3번일 수도 있고, 따뜻한 스킨십을 좋아하는 2번일 수도 있고, 2번이 꼭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5번이 노력을 해야죠. 5번 엄마가 그런 걸 아이한테 맞추기 위해서. 감정 표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6번 충성가. 아까 얘기했잖아. 불안하잖아요. 안전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대상을 찾다 보니까 충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충성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종교일 수도 있고, 어느 가치관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6번 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찾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6번도 굉장히 예의 발러요. 그리고 약속, 말한 건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또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조직을 좀 중요시해요. 어려운 주변을 어려운 주변, 사람들 상황을 도와준. 항상 대비책. 불안하니까 항상 플랜 A, B, C가 있어요. 6번하고 여행가, MBTI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6번하고 여행 가면 몇 시에 몇 시 차를 타고 어디에 도착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만약에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플랜 B 식당, 대기 시간 몇 분, 메뉴 다. 6번도 그렇고 1번도 맨 마지막에 1번도 그런 게 잘 짜요. 그래서 6번하고 같이 갈 때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손한 대도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숨 막힌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대비책을 좋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유비무환. 아까 말씀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확인하고 또 확인. 지금도 집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6번 중에서는 계실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소소한 불안, 걱정. 확인하고 또 확인. 그래서 6번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보고 그리고 또 본다는 거죠. 계속 마음속 한구석에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부족, 결정을 잘 못함. 결정을 잘 못한 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우유부단할 수도 있는데 9번도 결정을 잘 못하게 보여요. 근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계속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고집이 되게 세요. 예를 들면 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전기차가 나왔대. 좋아. 근데 기아에서도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온갖 정보를 사고형이잖아요. 다 구해요. 그리고 물어봐. 현대께 좋니? 기아께 좋니? 정보를 다 구해.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디에 가 있어요? 현대차에 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야 기아차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최종 결정은 현대로 가요. 현대로. 고집이 정보를 다 구한 다음에 불안하니까 자꾸 정보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땐 더 심해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6번이라고 그러면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아이들은. 6번은 그렇게 하지 마. 너를 믿어. 네 마음속에 기준을 잡아. 이러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아이에게 원하는 것 요렇다. 순종적이고 충직하기.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 가치관, 종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니면 어떤 책 그거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약간 저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리스하고 허드슨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나한테 충성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어떤 안내자를 가이드를 찾지 말고. 근데 그게 실제로 생활할 때는 이 텍스트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부모의 강점, 헌신적이죠. 아이한테. 책임감 갖고, 잘 지지해주고, 좋아요. 경청 잘하고, 이해심 많고,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조직에 대해 충성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6번이면 그런 경우 있죠. 학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학원 하나 딱 정했어. 그러면 다른 아이들 다 그만둬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학원에서 일단 마음에 들면. 근데 빈정상하면 딱 틀어져요. 그 속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6번이 얼마나 사고형인데 생각이 많겠어요. 속 없이 3년을 가는 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한테는. 근데 그게 틀어졌을 때는 또 돈 돌리죠. 근데 대부분 끝까지 남아서 조직을 위해서. 항상 계획 세우고 만약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 6번 유형의 더 좋은 부모.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얘가 시간이 되는데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걸 좀 컨트롤 하라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갖고 자꾸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하는 걸 아이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너 어딨어? 뭐해? 지금 자꾸 이럴 때 엄마의 성향을 아이가 알게 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같은 6번이면 이제 같이 불안한 거죠. 같이. 서로. 나쁜 게 좀 시너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컨트롤을 좀 하시는 게. 왜냐면 이거 무의식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라 여지껏 모든 유형에서 똑같이 그냥 올라오면 그걸 좀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통합 방향으로 가는 게 6번은 아까 몇 번이었어요? 9번 걸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갖는 거죠. 아니면 옆에 7번처럼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여기 넘어가면 이제 7번이 나오잖아요. 양옆에 넘겨들어도 될까요? 7번. 낙천가. 세상은 해피해져. 세상에 불행은 없어. 그냥 불안은 떨궈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에 어려움은 없어. 뭐든지 즐거운 거. 7번 유형의 분들은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가 머리 회전이 기똥차요.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호기심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어떤 거 빨리 습득하세요. 7번 분들이. 그래서 재능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자꾸 아이디어가 움직이고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가 산만하다. 팀원하고 무슨 프로젝트 할 때도 아이디어 기똥차게 내놓은 다음에 뭐가 안 돼요? 마무리가 잘 안 되죠. 7번들이 끝마무리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다른 게 떠오르거든요.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왜냐면 아까 즐거움, 쾌락 때문에. 쾌락은 뭐 어떤 나쁜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 어쨌든 그 불안한 사고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끝마무리가 안 되고 다른 걸 찾고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거 싫죠. 저건 재미가 아니잖아. 쾌락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죠. 왜냐면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 요거는 보시고 뒤에 가서 아이하고 잘 놀죠. 즐겁게. 파티 이런 거 좋아하죠. 어떤 행사 아이하고 아이들 파자마 파티 다 불러서 막 하고 그리고 좋은 거 먼저 생각하죠. 기본적인 모습이 그래요. 아이의 세계를 상상하고 이해하고 공감. 근데 이럴 때가 있죠. 아이가 뭐 4번이나 5번일 때는 4번이나 5번이 꼭 내성적일 수는 없는데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4, 5번이. 여기 가운데에 있어서 뭐 뚫고 여기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런 특성 때문에 에너지에 압도당할 수 있다. 아이가 내성적이면. 7번의 그런 활발한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의 성향을 좀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난 엄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이를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즐거운 걸 너무 추구하시니까. 이거는 아이가 일정 잊어버렸을 아이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니까. 근데 7번의 특징이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핑계거리도 기똥차게 잘 만들어요. 특히 7번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들, 뭘 잘못하면 이제 혼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게 변명거리가 거짓말인 거를 부모가 알아요. 아는데도 속아 넘어갈 만큼 기가 막히게 변명거리 돼서 그 상황을, 그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머리가.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7번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데 중학생인데 50분을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분부터 근질근질 하는 거죠. 근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본인이 다른 방법,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습 시간이었나 봐요.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이면 뭘 찾아요. 노는 게 아니라 그 10분을 자기가 다른 거에 집중,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본인도 하고도 싶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자기 풀어나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7번 아이들은 보통 이제 막 꽂고 한쪽 발 올려놓고 책상 밑에서 누워갖고 책 보고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는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러는데 7번은 그게 편한 거죠. 여기 진득하니 조용한 독서실에서 그거 잘 안 되죠. 7번 자녀가 있을 때는 그걸 좀 의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지도자 아까 설명을 하셨죠. 해드렸죠. 지도자. 에너지 제일 강해요.
리더십, 추진력, 약한 사람 보호 아까 다 말씀드렸고 힘든 일 너 일로 와봐 하고서 부딪히죠. 거침없죠. 세상이 내 발밑에 있는데 네가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와. 그러다 이제 한 방 먹으면 뭐가 와요?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 8번들의 특징이 딱 꽂힐 때 거기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인데 미친 척하고 매몰이 돼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면 전화 와요. 병원이야, 뭐 링겔 꽂고 있어. 그 정도로 에너지 쏟아 붓는 거예요. 열정을.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잘못을 한 적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바로 얘기하면 안 되고 숨 좀 쉬었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약점이니까 주변 통제하려고 하고 PR을 자꾸 구별을 해요. 이건 다 건강하지 않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고 아이의 든든하죠. 당연히 아이는 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8번, 9번, 1번은 그 영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결단력 있고 주도적 본능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실행하죠. 사고형들 고민할 동안 6번도 생각 되게 많아요. 이거 할까 말까 온갖 생각. 6번, 5번 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 템포 늦어요. 왜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근데 8번은 먼저 나가죠. 순수, 솔직 이런 거는 나중에 애니어그램 공부도 하시면 저런 단어가 8번에서 왜 나오는지를 나중에 아시게 돼요. 의미 있는 거죠. 순수해요, 8번들이. 하여튼 아이들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당하게 느끼면 학교 관계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부당하게 했어? 벌써 학교에 와 있는 거죠. 얘기 좀 잠깐 선생님 얘기 좀 나눠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저기 자료에 있으면 여기 앞에 학교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학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워버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의 관점을 정리한 책에서 8번 유형에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본인의 에너지를 인식하시는 게 좋죠. 자기가 본인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번이 화를 내면 옆에서 화를 내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8번은 내가 화를 좀 내볼까만 해도 옆에서 확 느껴져요, 그게. 인정.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본인은 제 주변에 8번 분들이 유난히 많거든요. 본인은 캄다운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는 펑펑 터져요. 그리고 저하고 나중에 통화할 때 내가 그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러길래 다 났거든요, 티. 친한 분이라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 정도로 에너지가 강하신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를 대할 때, 내성적인 아이를 대할 때는 조금 더 좀 주의해 주시면 그 좋은 에너지를 사랑으로 좀 바꿔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화가 나실 때 아이하고 관계에서 화가 나실 때는 참으시는 게 아이를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화내지 않는다. 이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부모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도 사실 8번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할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표현 안 하시거든요. 그게 잘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약한 모습, 내가 힘들다라는 말, 누구한테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을 하시긴 하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어쨌든 자녀한테 자기의 약한 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더 자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중재자, 여기 메인이 있죠. 천사표, 평화롭고 낙천적, 내가 좀 하나 손해보면 돼. 식사 같이 하러 가시면 첫 번째, 뭐 드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래요? 먼저 안 하시죠. 그분들은. 원만한 인간관계, 주변 사이, 중재도 잘 하세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물론 그 트러블은 바운더리 안에서죠. 바운더리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낙천적이라 평화롭고, 한낮에 따사로운 잔디밭을 생각해 보세요. 졸리죠. 잠이 좀 많으세요. 8번 분들이, 제가 만난 8번 분들의 특징이, 이거 어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코칭을 하다 보면 잠이 없으세요. 8번 분들이 낮잠이 별로 없으세요. 8번 분들 희한하게 낮잠. 운전하면서도 졸만도 한데, 희한하게 낮잠이 없으세요. 운전 얘기 나갈게요. 고속도로 가잖아요, 8번. 카메라 있어요? 거침없죠. 뭐 카메라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급하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5만 원 띄고 말지 하고서 가시는 그런 분이 제 주변에 계세요. 내가 움직이는 거에 가치가 크니까.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고 이럴 때 있어요. 목적의식 부족하고 의견 표현 잘 하지 않으세요. 근데 수동 공격성, 고집스러움이 좀 있어요. 특히 조직에서 상관이 하기 싫은데 뭘 자꾸 오더를 내리면 대답만 네 하고 이제 안 하죠.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엄마 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네 방 치워놔. 그런데 꿈쩍도 하기 싫거든요. 네, 노라는 얘기 9번은 잘 안 하거든요. 네, 갔다 오면 그대로 아무것도 손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강점은 아이하고 관계가 좋죠. 이렇게 참을성이 있고 잘 들어주고 천사편대 오죽하시겠어요. 좋아요. 전체적으로 뭐 나무랄 데 없이. 근데 아이에게 화났을 때는 표현을 하라는 걸 잘 안 하세요. 화난 걸.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부모의 시간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침범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침범 나가는 걸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신경 쓰다가 다른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에서, 전부 다 아이하고 관계에서요. 그럴 때 옆에서 본래 내용은 그럴 때는 남편이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헷갈리지 않게 표현한다. 안 돼. 아이를 위해서 안 되는 건 안 돼. 아이 때도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못 하잖아요. 부모님도 안 돼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9번 부모님들 했더니 우리 아이는 나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마지막 1번. 개혁가. 이상주의자 뭐 이런 별명도 있어요. 개혁한다는 거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별명 완벽주의자예요. 주변에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완벽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힘이 든 거죠. 이상적이고 도덕적, 정직, 책임감, 대단하죠. 완벽주의, 규칙적인 생활. 죄책감이 있어요, 약점에. 희한하게 일본 분들이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일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게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 그럴 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너무 커요, 저 단어가. 저한테 와닿는 단어, 와닿기는. 근데 그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자기 비판적. 남한테만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상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 잣대를 자기한테도 들여야 돼요, 일본 분들은. 그 자기 비판적이 되죠. 남한테만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잔소리가 많아지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눈에 거슬리거든요. 잔소리 자꾸 많이 하게 되죠. 고집 세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아이들하고 약속 시간 같은 거 되게 의미 있어요. 꼼꼼하니까 당연히 아이의 일상생활 다 체크해주고, 좋죠. 헌신적이고, 아까 6번도 헌신 책임 나왔잖아요. 아이가 의지가 되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강점은. 근데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죠. 약간 그 경직된 사고가 좀 있기는 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엄격하고 여유가 약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9번 날개 사용하면 좋죠. 9번을 자꾸 키우면. 약간 느긋하게. 뭐가 있죠? 아이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는다.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1번 분들의 특징이 목표가 있으면 아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7번은 싫어 이런다고 했잖아요. 8번은 한번 해볼까 이런 거고 1번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벽하지 못하게 할 게 보여. 그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이제 주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책은 2개를 섞은 거예요. 이건 저 혼자 쓴 책이고 저건 공동 번역 한 건데 이건 약간 총론적 입장이라서 이거 보시면 발달 단계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책을 가지고 계시죠. 저 책은 보시면 관계. 저는 약간 강론 느낌이에요. 1번 부모하고 아이들 1번부터 9번. 2번 부모님하고 아이들 1번부터 9번. 약간 강론 느낌. 요거 한번. 이름을 아직 못 쳤어요. 이름은 이건 가칭이고 이렇게 검색하면 아까 열 몇 분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힘을 얻어서 빨리 나머지 것도 촬영해서 올리고 아마 주로 코칭 관련된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애니어그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여튼 요렇다 한번 찾아서 제가 지금 바로 저기 지방으로 출장 가거든요. 제가 내일 확인할 거예요. 몇 명 구독 소리 하는지. 농담이에요.
블로그도 있는데 블로그는 약간 재미없어요. 아카데믹한 거라서 제가 다 걸어놓지는 않았어요. 대충 이제